13화 투자와 인생의 첫 교차점. 현수는 두 번째 재개발 씨앗 계약을 마치고 난 이후 며칠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다. 주식 5억, 부동산 씨앗 2개. 이제 기반은 잡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기반이라고 해서 안정은 아니다. 투자는 늘 변동성 위에 서 있었고, 부동산은 길고, 주식은 빠르고,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월요일 오전 9시. 전공 수업이 시작되려던 찰나, 현수는 교실 뒤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주식을 하기 시작한 이후 그는 항상 가장 뒤에 앉아 시장 흐름을 몰래 체크하곤 했다. 아, 죄송한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 살짝 화장한 듯 자연스러운 얼굴,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다. 전공과 20학번 윤세아. 조금은 차갑고 조금은 도도해 보이는, 그렇지만 묘하게 신경 쓰이는 스타일. 여기 자리 비었나요? 현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 네, 앉으세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노트북이 켜지는 순간 현수는 희미하게 보이는 화면 속 내용을 보고 미묘한 감탄을 했다. 경제기사, 미국 증시 요약, 연준 금리 일정. 수업이 시작되자 세아는 강의보다 노트북 화면에서 지표들을 더 자주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국 CPI 나오면 변동성 크겠는데? 현수는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흘러나온 듯한 충격을 받았다.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세아는 현수를 힐끗 보았다. 수업 시간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듯 그냥 아주 짧게 대답했다. 네, 조금 하고 있어요. 조금이 아닌 것 같았다. 차분한 태도, 화면 구성, 지표 체크 방식. 이건 분명 초보가 아니다. 현수의 마음속 어딘가가 가볍게 흔들렸다. 투자를 하는 사람을 내가 실제로 대면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전생의 인생은 대부분 혼자였다. 주식도, 부동산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혼자 감당했다. 그래서일까?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를 보는 것이 현수에게는 이상하게 낯설고 익숙했다. 수업이 끝난 뒤 세아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아까 보니까 시장 보면서 지표 체크하던데요? 보셨군요. 저도 투자 좀 해서요. 세아는 씩 웃었다. 평소 도도한 이미지와는 달리 장난기 있는 미소였다. 좀이 아닌 것 같던데요? 지표 보던 속도, 화면 구성.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현수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 뭐 그냥 오래 해서. 얼마나요? 조금 오래요. 말할 수 없었다. 40대까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세아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나중에 얘기 좀 해도 돼요? 투자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 말이 현수의 마음을 이상하게 찌릿하게 만들었다. 투자 얘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같은 흐름을 읽는 사람, 전생엔 없던 존재였다. 좋아요. 세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강의실을 떠났다. 걸어가는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당당했다. 현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거 위험한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강의실에서 나와 캠퍼스를 걸으며 현수는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다. 이래서 인간관계가 무서운 거지. 주식과 부동산은 숫자다. 그는 숫자를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감정이고 변수고 리스크다. 전생에서 그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도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였다. 그는 둘 사이 연결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번 생에서는 절대 감정 때문에 흐트러지면 안 돼. 하지만 세아는 그런 경고를 비웃듯이 자꾸 떠올랐다. 같은 시장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투자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사람. 아, 진짜 위험하다. 그러나 현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인간관계 중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현수가 노트북을 켜고 장 마감 후 기업 실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 씻는 윤세아였다. 혹시 내일 저녁 시간 돼요? 시장 얘기 좀 같이 하고 싶은데. 현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인생과 투자가 처음으로 교차하기 시작한 순간이다. 다음날 저녁 7시, 강남의 조용한 카페. 현수는 미리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세아의 문자를 받고 난 후 그는 계속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침착하자. 대화만 하고 끝내. 투자의 감정을 섞으면 끝이다. 하지만 이런 말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5분 뒤 문이 열리고 세아가 들어왔다. 짙은 남색 니트에 검은 슬랙스 투자를 하는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그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둘은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아가 꺼낸 말은 현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사실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현수는 눈을 깜빡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아는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아닌 기업 분석 자료와 기관 수급 분석 엑셀표가 떠 있었다. 저 작은 기업 리서치 팀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어요.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업 분석을 한다고요? 세아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래서 더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할 사람도 없고 투자하는 친구도 거의 없고. 현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영악한 아이도 아니고 허세도 없고 투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진짜 투자자가 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현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한참 동안 기업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세아가 문득 물었다. 근데 현수 씨는 어떻게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냥 가난해서요. 그는 최대한 짧고 가볍게 말하려 했다. 전생에서의 실패, 40대 파산, 회기라는 미친 운명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의외로 세아는 더 파고들지 않았다. 그렇구나. 저도 이유는 달라도 결국 비슷해요. 저도 제 인생을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현수는 순간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떨렸다. 이거 위험하다고 했잖아. 투자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언제나 숫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변수였다. 그런데도 세아와 이야기하는 순간만큼은 현수의 입 가장자리에서 미세하게 긴장이 풀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깜빡였다. 감정 조심해라. 하지만 이미 조금 늦었다. 대화 도중 세아는 갑자기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하나만 의견 들어봐도 돼요? 그 말이 현수를 심하게 흔들었다. 아, 그건 좀. 세아는 바로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그냥 제가 분석한 게 맞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처럼요. 투자 판단은 제가 할게요. 현수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풀렸다. 여기요. 이 회사 분석 좀 봐주세요. 성장성은 좋은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현수는 차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종목, 전생에서 큰일을 낸 종목이다. 초반엔 고성장으로 날아오르지만 후반엔 경영진 문제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던 회사. 증권사 리포트는 다 좋다고 썼지만 내부자의 배임이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던 기억. 이거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인데.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상장 초기라 정보도 적고 겉으로 보기엔 성장성이 뛰어나 보였다. 현수는 고민했다. 자신의 원칙은 명확하다. 어떤 인간관계든 투자에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세아의 눈빛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 만큼 맑고 진지했다. 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회사 재무는 좋아요. 근데 경영진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이네요. 관찰은 하되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구나. 고마워요. 그리고 그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현수의 마음은 원칙과 감정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졌다.
카페를 나서는데 저녁 공기가 적당히 서늘했다. 세아는 현수를 보며 말했다. 이런 얘기 누구랑 이렇게 길게 해본 적 처음이에요. 재밌었어요. 네, 저도요.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해버렸다. 그 자연스러움이 현수 자신을 더 놀라게 했다. 둘은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졌다. 잘 들어가요, 현수 씨. 세아가 손을 흔들었고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현수는 그제서야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전생의 실패와 회귀한 후에 다짐이 겹쳐 떠올랐다. 그는 원래 혼자 움직여야 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수의 마음은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투자와 인생이 처음으로 얽히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현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화 예고 억대 투자자 모임.